고맙습니다. 아유, 반대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 금정구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탄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 구서시장의 상인분들, 또 교통정리해 주실 우리 봉사자분들 너무 고맙습니다. 제가 아까 우리 박인영 후보 이야기 듣다가 정정할 게 하나 생겼어요. 저랑 인연이 있어서 왔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요. 제가 그냥 박인영이 좋아서 왔어요. 이럴 때 박인영 해주시면 됩니다. 아시죠? 네. 해볼까요 한번?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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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요 우리 박인영 후보를 너무 좋아해요. 그리고 오늘 이렇게 와서 한 10분 15분 동안 제가 봤지만 우리 금정 구민들도 너무너무 사랑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 분위기도 너무 좋고요. 여러분들 열정이 느껴져서 저까지 용기가 생깁니다. 우리 금정 구민들 너무 멋있습니다. 여러분. 네, 박자를 좀 맞춰야 될 것 같아요. 저 아까 구호 금정은 있었죠? 제가 한번 해볼게요. 저도 한번 해보고 싶던데 금정은 바꿀 때, 박인영은 이럴 때 맞죠? 제가 한번 선창해봐도 돼요? 네, 허락해 주셨으니까 해볼게요. 자, 금정은 박인영은 금정은 박인영은 좋습니다. 박수 한번 칩시다. 여러분 엊그제 혹시 뉴스 보셨습니까? 재외국민 투표율이 어떻다? 네, 60%가 넘었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최고치를 갱신했어요. 여러분 그거 보면서 무슨 생각하셨어요? 얼마나 기다렸습니까? 네, 도시민 분들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얼마나 기다렸으면 우리 해외에 계신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그동안 답답했으면 이렇게까지 많은 사람들이 투표를 나왔을까? 4시간 운전하고 와서 1분 투표하러 갔다 이런 분들도 있고 20년 만에 처음으로 투표했다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높은 역사상 최고의 재외국민 투표율을 기록을 했는데 이제는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화답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좀 화답을 해야 되겠죠? 우리 금정구에서 최고 사전투표율 달성하실 수 있겠습니까? 부산시 최고 사전투표율 가능하시겠습니까? 전국 최고 투표율 가능하시겠습니까? 고맙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가능할 것 같아요. 여러분 아마 이번 선거 과정에서 이번 총선의 대의가 뭐다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많이 들으셨죠? 이번 총선의 대의가 뭐다? 그렇습니다. 윤석열 정부 여당을 견제를 해야 된다. 이 무능한 독주를 심판을 해야 된다. 이게 우리 총선의 대의입니다. 그렇죠? 제가 여기 우리 금정에 도착할 때까지 한 일주일 정도 전국을 돌았습니다. 용인에서 출발해서 경기, 서울, 강원도, 춘천, 대구 갔다가 여기 칠곡, 구미, 포항 쭉 달구고 부산 들어와서 지금 하루 종일 돌고 있거든요. 여기에는 고맙습니다. 네, 들어오신 분들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 오늘 이탄희 전 의원님께서 네, 지원 유세 연설 지금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총선은 들어오신 분들 네,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국민의힘이 잘했냐 민주당이 잘했냐 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번 총선은 모든 국민들의 목소리가 하나로 모이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 대통령 이대로 가면 안 된다. 방향을 틀어야 된다. 심지어 2년 전에 윤석열 대통령 선택했던 우리 부산 시민들 중에서도 이렇게 가면 안 된다. 내가 이렇게 하라고 힘 실어준 거 아니다. 모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느끼십니까? 지금 이것보다 지금 더 뜨거워야 됩니다. 지금 정부가 보수 정부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선거는 얼마만큼 우리가 중도층 분들을 지지를 해가지고 보수 여러 차례 정권이 최대한 교체됐지만 중도층 분들을 많이 우리가 좀
많이 홍보도 하고 또 박인영 후보를 많이 소개해야 우리가 충분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 금전에는 사과 한 알에 얼마입니까? 예전에 명절이 아니고서야 사과 한 알이면 1,000원, 1,500원 했어요. 그렇죠? 지금은 2배, 3배, 4배가 넘습니다. 김밥 한 줄에 4,000원, 5,000원 합니다. 회사원들이요, 구내식당 가는 것도 이제 구내식당 음식값이 너무 올라서 부담이 돼서 편의점으로 가고 있습니다. 식비, 이자, 월세, 공공요금 전부 다 올랐는데 월급만 그대로 그렇습니다. 사는 사람을 안 뽑습니다. 주변에 힘들어하시는 분들 많죠? 그러면 40대가요 경제의 허리라고 합니다. 제가 45이거든요. 그렇게 보이나요? 우리 옆에 있는 우리 박인영 후보랑 저랑 거의 동갑입니다. 거의 동갑이에요. 40대가 경제의 허리인데 40대 취업자 수가 20년 만에 최저치입니다. 20년 만에 최저치. 너무너무 경제 위기가 심각합니다. 자, 근데 제가 여쭤볼게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 정부가 이 경제 위기를 수습할 능력이 있습니까? 능력이 있습니까? 전 국민들이 지금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전 국민들이. 너무너무 슬픈 일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보수 정부도 이렇게 하지 않았다. 경제가요, 이렇게까지 어려우면 역대 보수 정부들도 중산층과 서민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들을 내놨습니다. 중산층 서민을 보호해서 소비의 기반을 유지하는 겁니다. 왜냐? 여기서 우리가 다 죽어버리면 나중에 경기가 좋아져서 경제가 돌기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그 죽은 사람들이 다시 살아납니까? 아니죠. 소비 기반이 죽어버리면 경제가 다시 돌기 시작해도 대한민국 내수가 예전처럼 활기를 띠질 못합니다. 네, 들으신 분들 네,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뿌리를 보호하는 거예요. 그래야 봄이 됐을 때 잎이 나고 열매를 맺으면 그 수혜를 오늘 오늘 돌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라고 대한민국 정부가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이 윤석열 정부만 그걸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 않기는커녕 하기는커녕 거꾸로 가고 있어요. 여러분, 2년 전에 집권 1년 차 때 공공임대주택 관련된 예산 윤석열 정부가 5조 원을 깎았습니다. 작년에는 R&D 투자 예산 5조 원을 깎았습니다. 이제는 지역화폐 예산까지 깔고 있어요. 부자 강세, 부자 강세 계속 하다가 나라 고갈이니까 이제 중산층 서민에게 지출할 돈들을 죄다 줄이고 있어요. 어떤 보수 정부도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잘못했죠?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제가 너무너무 속이 타는 것이, 자, 이렇게 하면 본인들이 부자 감세에서 빈 나라 고갈이 다시 차나요? 다시 차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작년에 세수 펑크 얼마 났죠? 56조 원 났습니다. 이것도 참 비극이에요. 여러분, 세수 펑크라는 말 처음 드셨죠? 대한민국 국민들이 알 필요가 없는 단어입니다. 이것까지 우리들한테 알려주고 있어요. 어떻게 된 거냐?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데 정부가 손을 놨습니다. 그러면 우리 평범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죠? 소득이 없는데 어떻게 살아요? 빚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빚 내서 연명하는 수밖에 없어요. 은행 가서 대출 받는 사람은 은행 갈 수 있고, 보험사 가고, 제2금융권 가고, 사채 찾고, 옆 사람한테 빌리고, 대한민국 전체가 빚에 스님하고 있습니다. 요즘 전세 대출이자 월 30만 원 내는 분들이 얼마씩 내는지 아십니까? 60만 원, 70만 원씩 내고 있어요. 이자 낼 돈이 없어서 보험을 해약합니다. 지난 1월 달에는요, 줄도산, 줄파산이 이어져서 개인 회생 신청 건수가 80년 대한민국 역사의 최대치를 고려했어요. 80년 역사의 최대치. 인구는 줄는데 개인 회생 신청자 수는 최대치입니다. 비극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힘든데 세수가 거치겠어요? 세금이 안 거칩니다. 그래서 56조 펑크가 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1년 예산이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여기 계신 여러분들 근면 성실하게 정말 하루 종일 피땀 흘려서 일하시는 거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 모두가 그렇습니다. 그렇게 대한민국 5천만 명이 1년 내내 피땀 흘려서 번 돈, 거기서 번 돈, 거기서 거둔 세금이 1년에 600조가 좀 넘습니다. 그 10분의 1을 1년 새 까먹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그것도 감사합니다. 아유, 따뜻해서 너무 좋네요. 끝나고 마실게요. 혹시 제가 지금 너무 말이 기나요, 여러분? 너무 기나요? 제가 제일 못하는 게 말 짧게 하는 거. 여러분, 저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나라가 지금 미꾸라지 된 겁니다, 여러분. 박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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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한 짧게 마무리해볼게요. 목이 원래 안 나오고 끝나는데 자꾸 목소리가 잘 나오네요, 이 사람. 그래서 아까 저런 사람이 있으니까 윤석열 찍고, 감사해주고 나라 곳간 빈다고 저런 사람들은 보수 사람이 아닙니다, 보수 사람이. 그 곳간이 다시 차느냐? 그렇지 않단 말씀입니다. 중산층 서민 다 죽이고 나라 곳간도 다시 비었습니다. 그것도 56조 원나. 이대로 계속하면 다 죽습니다. 서민들만 죽고 부자도 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진보는 죽고 보수는 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대한민국은요, 하나의 운명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다 따로따로 있는 것 같지만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우리 오른쪽 왼쪽에 있는 사람들, 집에 귀가하면 위층 아래층 이웃들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죽습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에서는 보수 진보가 따로 없다, 민주당 국민이 따로 없다, 대한민국 살리기에 온 국민이 같이 나서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자, 여러분, 지금 정부 여당이 이 경제를 수습할 능력이 없다, 여러분들이 대답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두 번째 질문 드려볼게요. 지금 정부 여당이 스스로 변화할 가능성은 있습니까? 변화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뭘 보면 알 수 있죠? 일단 없는 건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뭘 보면 알 수 있을까요? 자, 이 정부가 정부 정책이 잘못됐다, 저처럼 여기 있는 박인영처럼 잘못됐다 비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학생이고 정치인이고 의사고 전부 다 입틀어맞고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보셨죠? 그런 사람이 스스로 변화하겠습니까? 언론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죠? 이것도 제가 여쭤볼게요, 여러분. 자, 바이든 날리면 욕설을 한 사람이 잘못입니까? 그걸 있는 그대로 받아 적은 사람이 잘못입니까? 세계 정상들 다 모인 자리에서 생중계가 되고 있는데 거기서 욕설을 한 사람이 잘못이에요? 그걸 그대로 내보낸 게 잘못이에요? 그런데 스스로 성찰은 안 하고 바이든 날리면 자막 달았다고 제재했습니다. 얼마 전에는 김건희 특검법, 이 법 이름입니다. 김건희 특검법을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라고 안 했다고 제재했습니다. 여러분 믿어주십니까? 언론사 사장들을 억지로 교체하고,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멀지 않은 곳 포항에서 근무하다 죽은 우리 최수근 상병 사건 알고 계시죠? 자, 해병대 최수근 상병 순직 사건, 이 사건은 정부가 어떻게 했죠? 여기 군대 다녀오신 분들 계시죠? 여러분 최수근 상병은요 20살
외아들이었고 포병이었습니다. 포병이었어요. 물가에 들어갈 일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물에 들어가면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교육이나 훈련을 제대로 받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그런 아이를 갖다가 급류에, 그것도 바로 전날 장갑 차서 들어갔다가 못 버티고 나오는 급류였습니다. 그 급류에 집어넣어서 수색시켰다가 애가 죽었으면 애초에 집어넣은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상식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상식대로 하자고 주장한다고 한 명째 2명 씌워서 구속영장 청구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국방부 장관 시켜서 사단장은 빼줘라, 그 국방부 장관 해외 대사 잘 주고 국방부 차관은 단수공천 주고, 이게 합당합니까? 다 억대 예산이 들어가는 자리입니다. 국민들 예산으로 일자리 나눠 먹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어떤 보수 정부도 이렇게 하진 않았습니다. 여러분, 윤석열 정부는 보수 정부가 아니라 대한민국 증오 정치의 비극입니다. 우리나라에 지난 2년간, 지난 4년간 증오 정치, 반사익 정치, 이게 나온 비극입니다. 상대 세력, 상대 정부를 무조건 욕하고 조롱하고 죽이고 부수고 파괴만 하면 권력을 가져가는 이 반사익 정치가 낳은 비극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제가 저희 민주당 정부가 다 잘했다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민주당이 다 잘했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뭘 잘못을 하면 조금 더 잘하는 사람들을 바꿔나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상식 아닙니까? 그래야 우리나라가 좀 발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무조건 죽이고 부수고 파괴하는 사람들만 계속해서 바꾸고 그렇게 무한반복하면 대한민국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렇게 가면 안 되죠? 안 됩니다, 여러분.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 총선은 진보, 보수, 국민의힘, 민주당 그게 아니다 라고 거듭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도 좀 부탁 하나 드릴게요. 절대로 남 죽이고 부수고 파괴하고 조롱하고 모욕하고 이런 정치인들은 키워주시면 안 됩니다. 그런 정치인들 키워주시면 안 됩니다. 동해씨 박수 한번 쳐주세요. 자, 사람을 죽이는 정치인과 사람을 살리는 정치인, 어떤 정치인을 키워줘야 될까요? 어떤 정치인을 키워줘야 할까요? 여기 금정에도 사람 살리는 정치인 한 명 있죠? 누구죠? 제가 많은 우리 정치인들 보지만 우리 박인영 후보 같은 사람 처음 봤어요, 정말. 금정에 40년 살았으면 잘 알고 계시죠? 초중고등학교에서 다 나오고 신혼까지 여기서 하고 어디 가서 보니까 연애한 것도 얘기하셨던데, 금정구에서 나이 30에 구의원 돼서 구의원, 시의원, 시의장까지 다 겪고 이제 국회의원 출마했습니다. 선진국 정치인들이 딱 성장하는 커리어 코스예요. 난 너무 좋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실력도 참 출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일도 잘하죠? 제가 요즘에 여기 침례병원 공공화 문제가 쟁점이라고 알고 있는데, 애초에 그 문제에 물꼬를 튼 사람이 누굽니까? 시에서 499억 원 예산 따와서 여기 부지 매입하고 물꼬를 튼 사람이 박인영 아닙니까? 그렇죠? 제가 제대로 알고 있는 거 맞죠? 그러면 여러분 결자 해지하도록 기회를 한번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회 한번 주시겠어요? 네, 고맙습니다. 금정 국민도 전부 다 동의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제가
궁극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박인영 이 하나가 잘나서가 아니라 이 박인영 같은 정치인들을 이번에 선택을 해주셔서 우리 국민들이 가지고 계신 마음을 좀 표현해달라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사실은 면목이 좀 없습니다. 저도 4년 동안 국회의원 하면서 뒤돌아보면 너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저한테 분에 넘치는 사랑을 많이 주셨는데 나름대로는 좀 부합하고 싶어서 애를 썼는데 참 많이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정치가 좀 절망을 여러분들에게 많이 안겨드렸고 또 그 결과가 이런 윤석열 정부와 같은 비극이 빚어진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진심으로 정말 죄송한 마음입니다. 제가 그렇지만 그런 마음을 한쪽에 이제 품은 채로 면목 없지만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하나 호소하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정치는 정말로 여러분들이 하시는 겁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나서줄 때가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제 내일부터 사전투표죠? 그리고 일주일 뒤면 본투표죠? 자, 이 국회의원 선거라는 거는요, 우리가 단순히 투표장 가서 도장 하나 찍고 오는 날 아닙니다. 이 국회의원 선거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 대한민국의 주권자인 여러분들이 진짜로 말뿐인 주권자가 아니라 4년에 한 번 정말로 주인되는 바로 그날입니다. 여러분 이 4년에 한 번 이날 여러분들이 대한민국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된다 뜻을 확실하게 표현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표현을 하시면 대한민국이 그 방향으로 갑니다. 돌이켜보면 우리나라 80년 역사가요, 항상 위정자들이 이렇게 위기를 만들었습니다. 항상 망쳐놨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주권자로서 때로는 거리에서 때로는 투표일날 목소리를 하나로 모여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우리가 올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경제가 어려우면 허리띠를 졸라매고 민주화가 필요하면 민주화도 돕고 금이 필요하면 금도 모으고 무상교육, 무상급식, 보편적 복지 우리가 하나씩 함께 달성하면서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이거 다 여러분들이 만드신 역사 맞죠? 여러분들이 하신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하신 일입니다. 때로는 우리 대한민국 전 세계인들과 당당하게 경쟁하면서 수출 강국, 문화 강국, 모범민주주의 국가 그 칙성을 받은 주인공들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지금 같은 이 정치적인 암기가 오래된 것 같아도 불과 2, 3년밖에 안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번에 나라의 방향을 한번 확 틀어주시면 2년, 3년 이 지긋지긋했던 정치적 암흑기, 증오 정치 이제 끝을 내고 우리나라의 80년 영광의 역사를 다시 한번 이어갈 수 있다고 확신하는데 여러분들 동의하십니까? 자, 이제 여러분 진짜 마칠게요. 제가 오랫동안 얘기했는데 어떻게 마음을 좀 닿으시나요? 제 얘기가 좀 전달이 됐습니까? 여러분 동의한다고 하셨죠? 그러면 함께 해주실 거죠? 자, 내일 금정에서 부산시 사전투표율 최고치 나오는 거 맞습니까? 박인영 4월 10일날 국회로 보내주시는 거 맞습니까? 제가 믿고 돌아가도 되겠습니까? 좋습니다. 저 믿고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박인영의 분투기와 부산의 금정 고민들의 분투기가 승리로 끝날 거라고 믿습니다. 기원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우리 이번 선거 절대 재산은 안 되는 선거임을 우리 이탄희 의원님이 목소리도 잘 안 나오시는데 구구절절 말씀해 주셨습니다. 큰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탄희 의원님 또 다른 지역에 또 지원 유세 같이 해서 큰 박수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세상을 바꾸는 힘은 두 가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그 세상을 바꾸고 싶은 진심, 두 번째는 그걸 이뤄낼 수 있는 실력. 이탄희 의원님께서 자신의 선거도 아니지만 전국을 돌면서 목이 쉬어라 이렇게 후보들을 지원하고 다니는 그 진심과 방금 연설에서 들으셨던 이 이탄희 의원님의 실력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저는 이탄희 의원과 함께 대한민국을 바로 잡겠습니다. 다시 한번 먼 길을 달려와 주신 이탄희 의원님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뭐 2년 때문에 온 줄 알았는데 제가 좋아서 왔다 그러네요. 제가 잘할 것 같아서 왔다 그러네요. 저도 뭐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탄희 의원님 감사드리고요. 이탄희 의원님께서 많은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1년 전에 이번 국회의원에 출마하겠다라고 결심을 했습니다. 왜 결심을 했느냐? 잠이 안 와서 결심했습니다. 골목을 걸어가다 보면 어제 안 붙어있던 인맥 한 판이 또 붙어있어요. 거기서 칼국수를 팔아서 아이들 학원 보내고 늙은 부모님 병원비를 냈던 그 사장님은 어떻게 사실까? 그 생각에 이르면 밤에 잠이 안 왔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대통령이 되면 비가 많이 와도 걱정, 비가 안 와도 걱정이다. 대통령이란 그런 자리입니다.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대파 한 달에 875원이라 그러셨죠. 적정한 가격이라고 하셨습니다. 대파 한 단 가격이 틀린 것도 문제입니다. 하지만 대파 한 달에 875원이면 생산 농가들은 어떻게 합니까? 파는 사람들, 사는 사람들만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대통령은 생산 농가, 상인, 그거를 사야 되는 국민들 모두를 아울러서 걱정해야 되는 사람인데 그 한 단의 가격이 정확히 얼마인지도 모르고 그 한 단의 가격이 정확히 얼마인지 보고하는 경제参謀조차 없다면 이 정부에게 대한민국 경제를 더 이상 맡길 수 있겠습니까? 서민들이 이렇게 힘든데 윤석열 대통령은 어디에 있습니까? 왜 서민들을 지원할 예산은 없고 왜 연구자들을 지원할 R&D 예산은 없고 부자들에게 세금을 깎아줄 여유는 있는 겁니까? 이 생각을 하면 잠이 안 왔습니다. 이대로 가면 어떻게 하나 잠이 안 왔습니다. 저는 그래서 출마했습니다. 저도 잠이 안 오는데 왜 대통령은 아무 걱정이 없는지 이렇게 어려운 서민들의 삶에 왜 관심이 없는지 답답해서 잠이 안 와서 출마했습니다. 사랑하는 금정구민 여러분, 이번 투표를 통해서 대한민국을 바로 잡아주시겠습니까? 투표만 해주십시오. 저를 국회로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국회에 들어가서 22대 국회가 다수당이 되어서 대한민국 혼란스러운 국정을 하나하나 따박따박 바로 잡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투표하셔야 됩니다. 이태원에서 억울하게 죽어간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투표해 주십시오. 차가운 물살에 떠밀려간 최상병을 위해서 투표해 주십시오. 중국 수출길이 막혀서 30년 운영한 공장문을 닫은 사장님을 위해서 투표해 주십시오. 버티다 못해서 가게를 내놓은 우리 어머니들을 위해서 투표해 주십시오. 일자리를 찾아 서울로 어렵지만 올라가야 하는 우리 지방의 청년들을 위해서 투표해 주십시오. 나라 걱정에 잠 못 이루는 어르신들을 위해 투표해 주십시오. 후쿠시마산 오염된 후쿠시마의 오염수에 오염된 해산물을 먹어야 하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투표해 주십시오. 투표해 주시겠습니까? 혼자만 투표하지 말고 주변에 함께 투표해 주시겠습니까? 저희가 오늘 현수막을 새로 걸었습니다. 저희 현수막은 딱 두 마디입니다. 심판하자, 투표하자. 이번 총선을 가리는 딱 한마디는 이것입니다.
심판하자, 투표하자. 동의하십니까? 이번 총선 심판하고 그 심판을 위해서 투표해야 합니다. 나 혼자 투표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의 손을 잡고 친구의 손을 잡고 헤어진 전 애인의 손을 잡고 투표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바뀝니다. 그래야 대한민국 경제가 살아납니다. 그래야 억울한 죽음들이 비로소 눈을 감을 수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제가 심판하자 하면 투표하자로 세 번만 함께 하겠습니다. 심판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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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4월 5일, 6일, 4월 10일 반드시 투표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예, 절대로 질 수 없는 선거, 반드시 이겨야 되는 선거, 온몸으로 당당하게 헤쳐나가는 박인영 후보의 이름을 불러 보겠습니다.